안녕하세요, 하마쌤. 아, 예, 안녕하세요. 하정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버럭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작가 쌤. 예. 현재 자사고 진학 지도를 주로 하고 계시고 선생님 성함은 김진기 선생님이십니다. 작년 가을에 저희가 이제 자사고 준비 전략할 때 한번 방문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선생님. 제가 두 분께 청취자들을 대신해서 좀 부탁을 드릴까 하는데 저희가 이제 에듀챔프 밴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일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 버럭쌤 말씀해주신 것 같이 다루고 있어서 방송 내용이나 또는 중등 고입과 관련된 자료를 그 밴드에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으시네요. 아니요, 힘 많이 넘칩니다. 예, 근데 자. 버럭쌤이 오니까 좀 쫄리네요. 예, 예, 아, 그래서 저는 지금 하마쌤만 믿고 있는데. 예. 서울과 경기 지역을 예를 들어서 그 전기고, 후기고 고등학교 지원에 대해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네, 그 이제 정기고 후기고 이제 뭐 지원하는 건 알고 계실 텐데 예, 이번에 좀 변화가 좀 있었어요. 일단은 예. 정기학교부터 말씀드리자면 정기고 이전에 지원 가능한 이제 영재학교가 있죠. 이제 영재학교는 영재학교 지능법에 의해서 이제 영재학교 지원은 먼저 가게 되고요. 이제 정기고로 들어가게 되면 과거에는 우리가 특목과 자사고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참 웃기게도 특목고 중에서도 과거는 정기고대로 그대로 남고 외국어 국제고는 후기고로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사고도 같이 후기고로 옮겨간 거죠. 네, 자사고도 이번에 후기고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되는 것은 이제 정기학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 그리고 이제 과학고 이렇게 정기학교가 되겠고요. 물론 일반고 중에서도 특성화학과 같은 경우는 정기고로 배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후기고로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일반고를 포함해서 과거에는 정기고로 분류되었던 외고 국제고 그리고 자사고가 이제 후기고로 분류가 되겠죠. 네. 추가적으로 예. 제가 하마쌤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서울 지역하고 경기 지역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서울 지역은 전체가 다 평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가 평준화 지역이라는 곳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경기도 지역은 워낙 넓고 아이들의 분포들도 지역이 많다 보니까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준화하고 비평준화 지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서울과 경기가 약간 후기 계열에서 아이들을 선발하게 만드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서울권에 있는 평준화 지역과 좀 다르게 여기는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하다 보니까 평준화 지역의 방식이 조금 서울과 다르게 그냥 선택 자체를 학교를 5개 정도 주는 거죠. 서울은 그러기 때문에 뭐 1단계 선발, 2단계 선발, 3단계 그렇죠. 선발이 있는 거고 경기 지역은 평준화냐 또는 비평준화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그래서 지원과 배정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자기가 평준화 지역인지 비평준화 지역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또 평준화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은 또 어떻게 고교 선택을 할지가 결정되고 비평준화 지역은 고교 선택 자체가 학교장 재량으로 가니까 약간은 또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서울 지역부터 간단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서울 지역은 일단 그 고교 선택제라는 게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단계 수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전체를 크게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서울 전체가 있다. 이게 이제 전체 내 배정. 지역이라는 개념을 3개로 나누더라고요. 첫 번째가 서울 전체를 하나의 군으로 생각하는 거. 1단계에서는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 지역을 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각 영역을 나누는데 뭐 강서와 양천 이렇게 2개를 묶어서 뭐 강서군, 뭐 그다음에 뭐 강남군 이런 식으로 지역을 교육지원청하고 유사한 단위로.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있는 것을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는 걸 영역을 가장 기본적으로 11개 정도를 잡아놓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2단계. 그렇습니다. 2단계고 이제 3단계는 강제 배정 형태로 가는데 그때는 인근 학교군을 합쳐서 군이 생기는 방식으로 가서 그걸 연합군이라고 이제 만들어서 약간 거리순 개념인가 봐요. 이제 인근 지역이죠. 그러니까 교육청과 교육청끼리의 인근 지역을 합쳐져서 하는 걸 이제 연합군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개념이 3개를 잡아놓으면 이제 아이들이 1단계에서는 서울시 전체에 있는 학교를 2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1지망, 2지망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2지망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1지망에서 합격이 되면 끝인데 2지망으로 가는 경우는 좀 드문 건가요? 왜냐면 2지망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미달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일 때 2지망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지망에서 합격이 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거의 응시를 할 때는 1지망을 좀 센 학교로 집어넣고 2지망을 거꾸로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안 쓰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좀 센 학교를 써주는 게 뭐 지원 전략 중에 하나고요. 서울 같은 경우 이렇게 3단계 배정이 되고 지원을 하고 배정을 하게 된다. 그렇죠. 경기 지역은 이제 경기 지역은 평준화 지역하고 비평준화 지역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제 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까지로 보면 5개의 학교를 그 지역 내에서 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1지망부터 5지망까지 해서 쓰나 봐요. 평준화 지역도 자기 지역 관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군이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수원 학군, 뭐 성남 학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이 또 어느 군에 있는지에 경기도도 이제 학군 단위로 그렇죠. 학군 단위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부천 학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부천 학군 같은 경우는 단일로 돼 있어서 그 구역을 또 나눌 때는 그냥 단일 구역이라고 하는데 성남 학군 같은 경우는 좀 넓죠. 그러다 보니까 1구역, 2구역으로 또 나누는 거죠. 그래서 1구역 지역은 1구역만, 뭐 2구역 지역은 2구역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신시가지의 학생들이 구시가지 쪽에 거의 배정되는 경우가 없고 또 반대 경우도 거의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누는데 이제 그 학군 내에서 되게 재밌게도 이제 두 번으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학군 전체 지역군, 그러니까 구역군에서 50%를 뽑아주고 그 50%에서 선발이 안 되면 이제 전체 학군 쪽으로 50%를 뽑아주는 방식으로 가서 최대한 그 학군 내에서 배정 받을 수 있게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지역 평준화인데 그때 5개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5개 학교 중에 진행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인데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학교가 당연히 제일 자기가 선호하는 학교를 쓰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학교가 선호되기 때문에 응시자 수가 꽤 많아지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경쟁이 그렇죠. 그러다 보면 2지방 쪽으로 빠지겠죠. 그러면 2지방 쪽으로 빠졌을 때는 또 그 학교도 내가 가고 싶은 학교라기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학교를 안정적인 지원 학교를 그렇죠. 2지망, 3지망에 써야 근데 문제는 2지망으로 써도 벌써 1지망에서 합격이 되면 2지망에서는 벌써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1지망에서 다 TO가 끝났다. 그러면 걔가 2지망에 인기 있는 학교를 써도 또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벌써 마감이 됐으니까. 그러면 뭐 3지망 쪽으로 빠지거나 이제 뭐 4지망 쪽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 1지망이라는 1지망부터 5지망까지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그렇죠. 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이 5지망까지는 선호도가 높아질 텐데 그 대신 거의 인근 학교들을 썼을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1지망에서 탈락 가능성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는데 그때가 추첨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첨에서는 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평준화 지역은 이건 너무 또 재밌는 현상이 각 학교를 그냥 자기의 학교 재량껏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이 뽑고 싶은 애를 뽑는 거예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한 선발. 그러니까 평준화 지역은 교육감이 재량껏이 가는다라면 비평준화 지역은 다른 점이 학교장 재량권이라는 게 되게 큰 이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뽑고 싶은 애를 뽑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으로 산출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내신 성적 200점 중에 가장 높은 애들을 뽑고자 하는 게 비평준화 지역의 1순위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가 내신 성적이 좋으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데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못 가는 영향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는 이제 지원을 뭐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넣었다가 떨어지면 뭐 추가 합격 쪽으로 가서 배정받는 방식이 비평준화 지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평준화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하고 학교장의 재량에 의한 선발 그리고 그것이
어렵게 됐을 때는 추가 모집에서 그렇죠. 1, 2차에서 네.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지는 것. 버럭쌤, 그 네. 앞에서 말씀해주셨던 내용인데 그 헌법소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사실은 자사고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게 좀 많이 불거졌었잖아요. 네네. 자,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랑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어떤 방안으로 전국 단위 자사고를 지원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나요? 일단은 그 지금 전국 단위 자사와 이제 뭐 광역 단위 자사 모두 마찬가지지만 네. 외국 국제고 포함입니다. 예, 예. 예, 지금 일단 후기고로 하는 것은 확정이 됐어요. 예, 후기고로 하는 것은 확정이 됐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지금 이제 이번에 좀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원래는 각각 학교에서 정기고로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그거는 기각이 됐어요. 그러나 학생들의 그 일에 대해서 혼란스러움을 없애고 선택의 어떤 그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일반고와 동시 지원이 가능하게끔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그 나온 방안으로는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 같은 경우는 1단고에서 우선 자사고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1단계 1지망으로 지원해라. 네, 그렇죠. 1단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사고를 지원하게 되고요. 2단계에서 자사고 이외에 자신이 희망하는 일반고를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쓰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2단계에서 만약에 배정을 받지 못하면 3단계 강제 배정으로 가게 되는데 강제 배정에서는 하마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신이 지금 속해 있는 학군에서 좀 더 확장된 형태의 학군에서 이제 자신의 학교를 배정받게 되는 건데 사실 현재 요 최근에 이제 추세에 의하면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자신의 학군을 넘어서서까지 그 먼 지역까지 학교를 배정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2단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학교로 갈 확률이 높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3단계 배정이 40%로 되어져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고교 선택제가 이제 이제 학군을 벗어날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예, 그런 확률이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럴 때서 이제 강서 이제 양천 학교군을 기준으로 들면은 해당 지역에서 이제 주요 이제 유명한 소위 이제 명문이라는 얘기를 듣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그 학교에서도 몇몇 학교들의 대부분 다 지금 현재 미달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눈치 싸움도 있고 또 뭐 그해 또 선호하는 학교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몇몇 학교에서는 추가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반고에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떨어지고 먼 지역을 갈 거라는 생각은 제가 봐서 좀 할 필요 없지 않겠나. 그러니까 버럭쌤이 말씀하신 대로 요번에 그 1단계, 2단계, 3단계 서울 같은 경우는 그 통학거리를 우선시하거든요. 3단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3단계 배정이 또 40%를 뽑아준다는 건 아이들의 TO가 그래도 40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달된 게 아니라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통학거리라는 개념을 보면 인근 학교군, 그러니까 자기의 교육청 관할 쪽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40%는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통학거리 때문에 멀리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원거리 배정될 가능성은 아주 거의 적다.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자사고 계열에 요번에 발표됐을 때 얘기가 나왔던 거 뭐냐면 막 임의로 뭐 인위적인 어떤 점수를 줘서 만약에 자사고 탈락자들이 점수를 깎아서 멀리 보내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은 자기 인근 지역의 학교로 배정될 거다라고 예상은 했었었죠.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5개 지망 중에서 그럼 1지망을 희망해서 작성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버럭쌤이 또 얘기해 주시겠는데요. 요번에 가장 큰 거는 이제 서울권은 이제 이 발표 헌법소원 나오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3단계에 집어넣어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평준화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고등학교의 불이익이 조금 적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경기가 문제였죠. 경기 지역은 평준화 지역을 안 주고 비평준화 지역으로 배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평준화 지역은 추가 모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추가 모집이 안 되니까 평준화 지역에 아이들을
안 주겠다고 하면 결국 비평준화로 갈 수밖에 없는 비평준화 거네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머님들한테 근데 쓰지 경기 말라는 지역의 얘기죠. 비평준화 지역은 대부분 다 그 농어촌 전형을 쓸 수 있는 학교들이 그렇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잖아요. 버럭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좀 드리시죠. 사실 비평준화 지역으로 간다는 게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왜 부담이 되냐면은 비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학교 서열화가 지금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서열화가 얼마나 심하냐면은 뭐 예를 들면 비평준화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평택 지역이 있는데 평택 지역에서는 제가 이제 속된 말로 평고와 그 이외 학교 이런 식으로 분류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사실 이제 그런 비평준화 지역은 아무래도 교시 규모가 작고 또 교류가 이제 큰 도시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서의 어떤 주요한 어떤 인사라든가 또는 어떤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문화가 주요 학교 위주로 이렇게 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평택 지역에 뭐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사실 평택 고등학교 출신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기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역에서 느끼는 바에 의하면 사실 그런 이제 평택고나 평택여고처럼 주요 학교를 제외하고 대학 대입 지금 결과 차이가 심각하게 납니다. 심각하게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자사고나 특목고를 지원해서 만약 불합격돼서 비평준화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평준화 지역에서의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에 대해서 이제 학교장 아까 말씀하신 그 재량권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학생을 이제 일반고 선발하면서부터 어마무시한 그 경쟁과 맞닥뜨리게 돼요. 그 비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에 학생들은 자사고 지원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냥 추가 모집에서만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정기군이니까 정기군 한 개를 쓰고 뭐 하는 후기에서 비평준화 하나 쓸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비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방안이 돼버리니까 이중 지원에서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서울과는 다르게 경기도 이거는 지금 문제가 발생돼요. 왜냐하면 일지망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학교군이거든요. 거기가 마감돼 버리면 정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은 그래도 단계수에서 20명은 제외하더라도 80%는 있다고 쳐도 이 경기 지역은 일지망을 없애버리면 그냥 애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안도 상대적으로 기회를 많이 박탈당했다고. 그러니까 비평준화로 간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런 방법은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평준화 지역에 배정을 한다고 하지만 일지망이 된다는 것도 상당히 조금 불이익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사실은 그 전기로 뺄 수도 없고 후기 내에서 방도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도가 딱히 생각나지는 않네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건데 그냥 전기로 바꾸면 아주 심플하게 그냥 다 바뀔 수 있는 걸 뭘 후기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사실은 많죠. 그래서 그 입시 개편안이나 개정교육과정 이야기는 저는 반드시 고교 선택제랑 같이 연동돼서 결정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후기고를 또 지원하게 될 때 학생들이 좀 고려해야 돼. 후기고에서 또 뭐 1지망부터 5지망까지 할 때 또는 서울에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할 때 뭐 고민들이 많잖아요. 뭐 과학 중점 학교니 뭐 이런 학교들을 어떤 식으로 판단해? 근거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이제 키포인트로 잡는 건 일단 이제 서울은 그 아까 얘기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과학 중점 학교를 처음으로 먼저 쓰게 되는 거죠. 1단계에서 그래서 1단계 전에 과학 중점 그 전에 학교를 쓰나요? 한 개 학교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중점 학교 군을 한 개를 선택해서 서울시에 있는 걸 그래서 과학 중점을 안 써도 되고 써도 됩니다. 이건 선택이고요. 학생들 중에 써면 그 아이들을 배정해서 과학중점학교로 가고요. 그러면 과학중점학교로 가고자 하느냐 마느냐가 엄마와 아이의 선택이고요. 어떤 메리트가 있나요? 과학중점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학과학에 그런 배정이 크다 보니까 워낙 수학과학 과목을 많이 배정할 수 있는 단위수도 장점이 있죠. 크고. 근데 이제 단점은 지금 현재 상태평가 형태에서 약간의 모집단의 인원수가 좀 적다 보니까 뭐 내신 따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죠. 제가 그 대학 입시를 지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그 실제로 그 학생부 기재에 대한 간소화가 지금 매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과학중점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훨씬 더 학생부 기재에서 유리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은 과중을 선택해서 실제로 좋은 학교들에서 입시 결과가 좋은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부분까지도 염두하면서 예, 예. 이제 과중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고교 선택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할 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1단계가 서울 전역 20%인데 이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지역을 선택하는 2단계가 되게 중요하지거든요. 왜냐면 그 3단계 추천까지 갈 때 가중치를 같은 학교를 쓰게 한다. 예.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지망이 중요하고 2지망은 아니다. 왜냐면 다음 단계에도 TO가 있기 때문에 2지망에 벌컥 합격이 돼 버리면 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학교들은 다 1지망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지망에 좋은 학교 쓰고 2지망도 합격될 게 아니라 어려운 학교를 또 써라. 이게 제가 내리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2지방을 피해서 자동적으로 1지방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1지망이 되는데 문제는 예. 단계가 그 다음 단계도 있는데 예. 버럭 1단계에 2지망이 돼버리면 2단계로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또 2단계에 2지망이 되면 3단계로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1지망은 정말 내가 원하는 학교로 쓰는 거고 2지망도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장 센 애들을 써야지 다음 예. 단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예. 때문에 2지망에 합격되는 건 좀 예. 바보짓이다. 이게 제가 내린 약간 선택제 할 때 예. 어머님들이 좀 팁을 갖고 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후기고 안에 서울에서는 좀 보기 힘든 뭐 개방형 자율학교 이런 학교도 있다고. 예. 하마쌤 그 자율학교는 어떤 학교들이 있나요, 실제로? 파주에 있는 한민고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들이 한민고는 예. 뭐 70%가 군자녀 그렇죠. 선발하는 예. 학교. 군자녀를 위한 방법으로 예, 예. 좀 만들어 놓은 부분이 큽니다. 예. 경기에 있는 자율학교는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한민고와 예, 예. 양서구 이렇게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근데 이 두 개 학교는 네. 경기 지역에서만 아이들이 지원하고 그렇죠. 전국 단위로 모집을 예.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한민고 학교. 같은 경우는 30% 정도를 경기 지역이 뽑아주고 경기 지역에서 선발하고. 예, 나머지는 제가 뭐 덧붙여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자율학교가 어떤 건지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자사고하고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 대안학교에서 시도되었던 자율적인 교육 과정을 제도권 고등학교에 좀 도입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자율성을 상당히 좀 보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도시보다는 주로 농어촌 고등학교에 주로 지정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율적인 교육 과정을 하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실제 고민하고 있는 사례 상담 사연이 있습니다. 고양시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부모입니다. 이번에 운전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운전고에 탈락되면은 고양시에 있는 다른 일반고에 추가 지원이나 입학은 어려운 건가요? 예. 예, 그래서 운전고가 현재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 지역에 포함된 곳이거든요. 고향은 전부 예. 다 평준화로 돼 네, 있는 운정 거죠. 쪽은 빠져 있다 보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운전고 같은 경우는 비평준화 지역이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고에 탈락이 되면 평준화 지역 그거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빠져버리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팁이 약간 뭐냐면 예, 예. 여기가 이제 이게 학교 중요하네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학교장 그 재량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에서 예.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지원을 한다고 미리 얘기했을 때 그 일반 학교로 다시 예. 이제 학교장끼리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학생을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예. 그러면은 탈락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일반고로 빠질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먼저 지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거를 학교에 문의를 해볼 수 그게 있는 제일 건가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도 받아주나요? 예. 그래서 운전고 같은 경우도 그런 팁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쓰면 아이한테 불리기가 하니까 예. 이제 지원이 내가 어느 정도인데 예.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합격 여부가 대략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 지원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언급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이가 지원을 안 하고 예. 일반 평준화 지역에 있는 고양시 쪽으로 늘 수 있으니까 그 팁을 좀 받고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평준화 지역에 우수한 학교를 지원하기 전에 학교 쪽에 꼭 문의해봐라.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과 함께 고교 선택제 이야기 다 못한 내용들 그리고 자사고 입시 전망에 대해서 내일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